고영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어제 검찰에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영태 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취임 초에 박 대통령이 들어서 화제가 됐던 타조백, 그 타조백을 만든 업체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비밀회사 더 블루케이의 사내 이사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번 문제의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그 PC 주인은 내가 아니라 고영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건 고영태란 인물 역시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깊숙이 들여다봤던 인물이란 거죠. 일종의 국정농락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영태란 인물이 강남의 한 호스트파 출신이라는 의혹이 파다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국민들의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그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증인을 저희가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음성 변조를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호스트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의 호스트바는 뭐 유명한 집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데였습니다. 접대부가 몇 명이나 나오는 곳이었어요? 얼추 제가 봤을 때 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영태 씨하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그때 2006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6년이요? 한 1년 정도 근무하신 건가요? 1년 좀 못 됐습니다. 예. 아니, 그때도 이름이 고영태였습니까? 그때는 그냥 민우라고 불렀습니다. 민우.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고영태 씨인지 아닌지 동일인인지를 어떻게 확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진을 보고 주변 그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는 고민우 이렇게 불린 거예요? 고 씨인지는 몰랐고요. 그냥 민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민우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대번에 아시겠던가요? 단번에 아시겠던가요? 이 사람 민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과 지금도 접촉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때 당시 민우를 알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민우 얼굴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2009년인가 10년도에 가라오케 손님으로 친구들과 한번 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고민우 씨가 영업하던 거를 그때 봤다고 목격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100% 확신하시는군요. 예, 저랑 제 친구는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는 그러면 거기서 호스트,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였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팀의 팀장격인 마담이라고 불렸는데요. 팀이 있고 거기에 또 팀장급 접대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고 손님들을 이제 그 자기 가게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담이라고, 속칭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예.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생들이 다 같은 연고지, 그러니까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같이 합숙 생활했던 것도 기억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 기억. 부산 지역 출신들이 한 팀이었던 거, 거기에 팀을 이끄는 팀장, 마담 역할을 하면서 손님을 끌어오는. 그러면 마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손님층이 두터워야 그래야지 마담을 하고 그 자기 밑에 이제 자기 팀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영업이 돼야지 마담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손님들이 많이 왔던 걸로 예를 들어서 보통 중년 부인들도 많이 왔었고요. 중년 부인들이 주 손님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라오케에서 손님들을 불렀을 때는 호스트바가 아니고요. 그때는 강남 청담동이나 도산대로 같은 데 가면은 가라오케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데를 가보면은 중년 부인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왔습니다. 그 호스트바로 중년 부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라오케에서 호스트들을 부르는 형태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바는 보통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는 각 가라오케로 호스트들이 출장을 가는 형식이고 새벽 2시부터는 호스트바 영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호스트들이 하루에 2탕을 뛰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부 장사, 2부 장사라고. 병원
원장 부인 사모님들도 계시고 어, 무슨 빌딩 유지분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돈 많은 사모님들. 예. 아, 그러면 고영태 씨, 그 당시 민우는 1부, 2부를 다 뛰는, 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최순실 씨가 손님으로 왔다가 고영태 씨를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되게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손님들이랑 마담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친해지면은 반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선수라고 하면 이제 호스트들을 선수라고 불러요? 예. 예, 친해지면 반말을 서로 놓는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렇죠. 애인이거나 뭐 친해지거나 단골이면은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40이고 최순실은 60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뭐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만두신 건 언제였어요?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은? 저는 그때 1년 안 되게 일해서 2006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후로도 저 민우 고영태 씨는 계속 근무를 얼마 동안 더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2008년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근데 화류계 생활을 해야 하던 그가 이 일을 접고 가방 업체를 차리고 대통령한테 가방을 납품할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 후에. 예. 왜 지금 웃으셨어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에 속된 말로 공사라고 그러죠. 공사? 예, 호스트들이 손님들 돈을 뜯어내거나 무슨 금전 요구를 할 때 하는 단어가 공사라는 건데요. 공사 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호스트로서 공사를 쳐서 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영태 씨의 경우에 딱 맞는지 이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호스트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허다하죠. 공사를 쳐서 돈 많은 손님으로부터 뭔가 사업체를 얻어내는 이런 수법이 이런 공사치기가 허다한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업계를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분은 떠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언론상에서 고영태, 민우라는 그 호스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나라의 국책을 한낱 아녀자와 그 아녀자에 엮여있는 호스트가 국책에 관여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하. 주부와 속된 말로 놀아났던 화류계 종사자가 우리나라의 국정을 주물렀다 생각하니까 분노가 드시는 거군요. 그렇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건 아마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일들도 많이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영화나 이런 미디어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왜 비스티 보이즈라고. 아, 예. 속된 말로 좀 더러운 면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년의 어머니들이 호스트바에 오신다던가 그런 접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씁쓸하죠. 그리고 이런 국정을 주물렀다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게 저는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어려운 증언인데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의혹,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증인 한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 저랑 제 친구는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는 그러면 거기서 호스트,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였던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팀의 팀장격인 마담이라고 불렸는데요. 아, 팀이 있고 거기에 또 팀장급 접대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고 손님들을 이제 그 자기 가게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담이라고, 속칭 마담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예.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생들이 다 같은 연고지, 그러니까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같이 합숙 생활했던 것도 기억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 기억. 부산 지역 출신들이 한 팀이었던 거. 거기에 팀을 이끄는 팀장, 마담 역할을 하면서 손님을 끌어오는. 그러면 마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손님층이 두터워야 그래야지 마담을 하고 자기 밑에 이제 자기 팀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영업이 돼야지 마담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손님들이 많이 왔던 걸로 예를 들어서 보통 중년 부인들도 많이 왔었고요. 중년 부인들이 주 손님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라오케에서 손님들을 불렀을 때는 호스트바가 아니고요. 그때는 강남 청담동이나 도산대로 같은 데 가면은 가라오케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데를 가보면은 중년 부인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왔습니다. 그 호스트바로 중년 부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라오케에서 호스트들을 부르는 형태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바는 보통 새벽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는 각 가라오케로 호스트들이 출장을 가는 형식이고 새벽 2시부터는 호스트바 영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호스트들이 하루에 2탕을 뛰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부 장사, 2부 장사라고. 병원 원장 부인 사모님들도 계시고 무슨 빌딩 유지분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돈 많은 사모님들. 예. 그러면 고영태 씨, 그 당시 민우는 1부, 2부를 다 뛰는, 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최순실 씨가 손님으로 왔다가 고영태 씨를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되게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손님들이랑 마담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친해지면은 반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수라고 하면 이제 호스트들을 선수라고 불러요? 예. 예, 친해지면 반말을 서로 놓는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렇죠. 애인이거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어제 검찰에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영태 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취임 초에 박 대통령이 들어서 화제가 됐던 타조백, 그 타조백을 만든 업체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비밀 회사 더 블루케이의 사내 이사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번 문제의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그 PC 주인은 내가 아니라 고영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건 고영태란 인물 역시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깊숙이 들여다봤던 인물이란 거죠. 일종의 국정농락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영태란 인물이 강남의 한 호스트파 출신이라는 의혹이 파다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국민들의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과거 고영태 씨와 함께 그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증인을 저희가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음성 변조를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호스트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친해지거나 단골이면은 보통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고영태는 나이가 40이고 최순실은 60인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반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만두신 건 언제였어요?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은? 저는 그때 1년 안 되게 일해서 2006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후로도 민우, 고영태 씨는 계속 근무를 얼마 동안 더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2008년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근데 화류계 생활을 해야 하던 그가 이 일을 접고 가방업체를 차리고 대통령한테 가방을 납품할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 후에. 예. 왜 지금 웃으셨어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최순실을 손님으로 만나서 애인관계로 발전한 뒤에 속된 말로 공사라고 그러죠. 공사? 예, 호스트들이 손님들 돈을 뜯어내거나 무슨 금전 요구를 할 때 하는 단어가 공사라는 건데요. 공사 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호스트로서 공사를 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영태 씨의 경우에 딱 맞는지 이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 그 문제 호스트바는 뭐 유명한 집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데였습니다. 접대부가 몇 명이나 나오는 곳이었어요? 얼추 제가 봤을 때 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고영태 씨하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그때 2006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6년이요. 한 1년 정도 근무하신 건가요? 1년 좀 못 됐습니다. 예. 아니 그때도 이름이 고영태였습니까? 그때는 그냥 민우라고 불렀습니다. 민우.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고영태 씨인지 아닌지 이 동일인인지를 어떻게 확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진을 보고 주변 그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는 고민우 이렇게 불린 거예요? 고 씨인지는 몰랐고요. 그냥 민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민우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대번에 아시겠던가요? 단번에 아시겠던가요? 이 사람 민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과 지금도 접촉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때 당시 민우를 알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민우 얼굴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2009년인가 10년도에 가라오케 손님으로 친구들과 한번 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고민우 씨가 영업하던 거를 그때 봤다고 목격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100% 확신하시는군요.